대기업 임원 30년, 은퇴 1년 만에 월세도 못 내는 신세 어떻게 이렇게 됐나. 서론 그럴 줄 몰랐다. 은퇴 후 맞닥뜨린 현실. 나처럼 될 줄은 몰랐지. 고급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서 수십 명을 이끌던 30년 차 대기업 임원이었다. 연봉 수억 원, 해외 출장, 명절 때마다 선물 공세.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은퇴 후 1년 만에 그는 월세도 못 내는 신세가 됐다. 이런 이야기 남의 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지금도 수많은 5060대들이 퇴직 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점점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금부터 은퇴 후 추락하는 삶을 피할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1. 사례 1 대기업 임원,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살았다가 무너진 58세 김상무. 김상무 58세, 대기업 마케팅 임원은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살았다. 명품 습관 골프 해외여행. 나는 은퇴해도 여유 있게 살 거야 라고 믿었다. 그도 그럴 것이 퇴직금 5억 원과 연금이 있으니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금 5억 원 중 세금으로 1억이 빠지고 대출 갚고 나니 3억이 남았다. 매달 생활비 500만 원씩 쓰다 보니 5년이면 바닥이 났다. 연금은 62세부터 나오는데 당장 수입이 없으니 월세도 내기 어려웠다. 결국 그는 퇴직 후 5년 만에 남은 돈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버티다가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오래 하지 못했다. 지금은 빚을 내서 생활 중이다. 교훈 퇴직 후에는 반드시 소득 공백을 고려해야 한다. 돈이 있어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생활비를 줄이고 수입이 없는 기간을 대비하는 것이 필수다. 2. 사례 이 연금만 믿었던 61세 정 과장, 생활비 부족으로 경비원으로. 정 과장 61세,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은 연금이 있으면 노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야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받는 국민연금은 월 110만 원. 사기업 퇴직연금까지 합쳐도 월 180만 원. 월세 8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정 과장은 결국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주변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예전 동료들도 하나둘씩 편의점, 마트,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교훈 연금만 믿고 있다면 위험하다. 퇴직 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를 조정하거나 은퇴 전에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3. 사례 3 55세에 자영업 시작했다가 빚더미에 앉은 박 대표. 박 대표 55세, IT 기업 부장는 퇴직 후 창업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했던 그는 카페를 차렸다. 이제 내 사업을 해볼 거야.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초기 비용 2억 원 투자, 퇴직금과 대출 포함. 예상보다 낮은 매출, 6개월 만에 적자 누적. 1년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빚만 남음. 나는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는데 장사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결국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할 거라면 반드시 준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훈 퇴직 후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최소한의 지출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4.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법 3가지 필수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처럼 은퇴 후 가장 흔한 실수는 준비 없이 현실을 낙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1. 은퇴 후 지출 구조를 바꿔라.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쓰면 안 된다. 지출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라. 고정 지출 월세, 보험료,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연금만 믿지 말고 새로운 소득을 찾아라. 연금이 나오는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을 메울 대책을 세워라. 취미나 특기를 살려 소소한 부업이라도 만들자. 예 유튜브, 글쓰기, 중고거래 등. 3. 은퇴 전에 미리 새로운 일을 경험하라.
50대부터 새로운 직업이나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 갑자기 창업이나 재취업을 시도하면 실패 확률이 높다. 미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해 30년 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살았던 사람이 은퇴 후 월세도 못 내는 신세가 되는 현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 나처럼 될 줄 몰랐다. 후회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지금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아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가? 연금과 퇴직금만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자.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과학과 데이터로 보는 해결책.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은퇴 후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준비 부족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은퇴 후 경제적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행동경제학, 노화심리학, 재무학을 기반으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이야기해보자. 1.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은퇴 후 파산의 심리적 원인.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은퇴 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심리적 오류 3가지를 살펴보자. 1. 현 시점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오류.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지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아직 젊다라는 착각이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불확실한 미래보다 당장의 소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즉, 앞으로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충동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해결책. 자동화된 예산 관리, 생활비를 강제로 줄일 수 있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활용하라. 미리 정해놓은 소비 규칙. 은퇴 후 첫 5년 동안은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적응 기간을 설정하라. 이 낙관적 편향, 아프터미점 바이어스, 나는 안 망할 거라는 착각. 행동경제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파산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다수가 실제보다 낮게 예측한다고 한다. 은퇴 후 내 자산으로 충분할 거야 라고 막연히 믿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오래 살 확률이 높다.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7세, 통계청 2023년 기준. 하지만 현재 60대가 90세까지 살 확률은 50% 이상이다. OECD 보고서. 즉 퇴직 후 30년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다. 해결책.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은퇴 재정을 준비하라. 100세까지 살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짜라. 3. 기준점 오류, 앵커링 이펙트, 과거의 소득 수준에 집착. 퇴직 전 높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일수록 그때의 소비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특히 전직 대기업 임원,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다. 해결책. 은퇴 후 새로운 기준점을 설정. 은퇴 후 1년 동안은 일부러 생활비를 줄여 소득 감소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라. 비슷한 경제 상황의 커뮤니티에 속하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2. 뇌과학이 말하는 은퇴 후 우울과 소비의 관계. 은퇴 후 무절제한 소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다. 도파민, 다퍼마인과 소비. 은퇴 후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상실, 무료함, 우울감을 경험한다. 이때 쇼핑이나 외식을 통해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분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도파민 의존성이 높아지면 불필요한 소비가 반복되며 재정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해결책. 새로운 목표 설정. 소비 대신 도파민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활동, 운동, 취미, 자원봉사 등을 찾아라.
소비 일기 쓰기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3. 재무학이 말하는 은퇴 후 재정관리 3원칙. 은퇴 후 재정관리는 직장 생활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1. 안전한 자산 배분 전략을 가져라.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질수록 더 위험한 투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 해결책. 예금, 채권, 연금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라. 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하로 제한하라. 절대 원금을 깨는 투자 코인, 레버리지 상품 등은 피하라. 이 수입을 창출하는 작은 경제활동을 가져라. 60대 이후에도 작은 소득이 있으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하버드 비즈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50% 낮다. 해결책. 취미를 활용한 소득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중고거래. 자격증을 활용한 파트타임 근무 노무, 세무, 상담 등. 소규모 창업 중고매매, 스마트 스토어 등. 3. 은퇴 후에도 경제 공부를 멈추지 마라. 경제는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퇴직 후 경제 공부를 소홀히 한다. 금융 리터러시 퍼넨셜 리터러시가 낮을수록 노후 파산 위험이 높다. OECD 보고서. 해결책. 매일 경제 뉴스 10분씩 읽기. 재정 관리 앱을 활용해 지출 점검하기. 연금, 세금, 투자 관련 강의를 정기적으로 듣기. 결론. 은퇴 후 10년이 미래를 결정한다. 은퇴 후 10년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70대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은퇴 후에도 작은 경제활동을 유지하라.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라. 소비 습관을 바꾸고 투자에 신중하라. 오늘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은퇴 후 30년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답이 자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결국 은퇴 후에도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네, 60대의 퇴직 후 고민 당신도 느껴본 적 있나요? 퇴직 후 눈앞에 펼쳐진 현실,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다시 취업이 가능할까? 아니면 그냥 퇴직금에 의지하며 살면 될까? 라는 고민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젊을 때는 일하던 회사에서 은퇴 후를 보장해 주겠지라고 막연히 믿었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와 경력이 발목을 잡아 재취업도 쉽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기엔 자금과 체력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 택시가 50대, 60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은퇴 후에도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은퇴 후 단돈 1억으로 개인 택시 시작하기. 숨겨진 비밀 대공개. 1. 은퇴 후 택시라는 선택지의 매력. 50대, 60대의 퇴직을 맞이한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일해야 하는데 나 같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때는 탄탄한 경력을 쌓았던 분들도 은퇴 후에는 재취업의 문턱이 높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육체 노동은 꺼려지고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니 도박 같은 사업은 부담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 택시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필요하지만 일단 차만 마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일하는 시간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고 수익도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 택시업 현실적인 수익과 근무 환경.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월 30만 400만 원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하루 810시간 일하면 월 500만 원 이상 벌기도 어렵지 않아요. 개인 택시가 좋은 이유는 일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침 일찍 나가 손님을 태우고 그 오후에는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운행할 수도 있죠. 즉,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설득력 있는 사례 3가지.
사례 1 58세 은퇴자 김씨 택시로 인생 2막을 열다. 김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고민했지만 실패 사례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고 재취업은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죠. 고민 끝에 개인택시 자격증을 따고 중고차를 구입해 개인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한 달 동안 320만 원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여유 자금으로 손주에게 선물도 해줄 수 있었어요.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돈도 벌고 내가 아직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정말 뿌듯합니다. 사례 2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번 62세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개인 택시를 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만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차를 몰고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이 잡히더라고요. 가끔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어요. 박 씨는 4년째 개인 택시를 운영 중이고 매달 350만 원 정도를 벌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3 자녀 교육비 해결한 55세 최 씨. 55세 최 씨는 퇴직 후 막막한 상황에서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죠. 월 400만 원씩 벌다 보니 학비도 해결되고 남는 돈은 적금으로 모아 자녀 결혼 자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이게 제일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준비 단계.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해요.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우선 일종 보통 면허증이 필요하고 택시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비교적 쉬운 편이니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차량 구입 및 사업자 등록. 개인 택시 면허를 사거나 기존 개인 택시 차량을 인수받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고 개인 택시 면허는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지만 약 8천만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 차량을 구입하면 택시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일반 차량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고려하면 부담을 상쇄할 수 있어요. 5. 개인 택시의 현실적인 단점도 알아야. 물론 개인 택시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초기 비용 부담. 개인 택시 면허를 구입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체력 소모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허리나 목 건강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스트레칭과 건강 관리를 해야 해요. 경쟁 심화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등과 경쟁하면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 은퇴 후 개인 택시 선택은 당신의 뭐. 퇴직 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건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개인 택시는 일정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택시 운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고민 중이라면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선택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개인 택시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여는 열쇠. 퇴직 후 개인 택시로 삶을 바꾼 사람들. 퇴직 후의 삶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는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과 유연한 근무 시간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개인 택시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1. 개인 택시 단순한 운전 이상의 가치. 개인 택시는 단순히 운전해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독립적인 사업 형태로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다른 직업과 달리 상사나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문제는 내가 아직 사회에서 필요할까? 라는 의문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은 이런 걱정을 덜어줍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간단한 일 같지만
이는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승객들과의 짧은 대화에서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도도 크게 올라갑니다. 2. 개인 택시 성공의 핵심 전략. 개인 택시를 운영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운행 전략. 개인 택시는 운행 지역과 시간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는 사무실 밀집 지역, 저녁 시간대에는 유흥가 근처에서 운행하면 승객을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TIP 아침 79시, 저녁 69시 같은 피크타임을 공략하세요. 밤 시간대 운행 보너스 야간에는 운임이 할증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만 나가도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건강 관리. 운전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만큼 허리나 목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TIP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운행 중간중간 차에서 내려 가볍게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고객 서비스로 차별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승객이 택시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면 재이용 고객이 생기거나 높은 별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필요시 물티슈 같은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승객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3. 사례로 보는 성공적인 개인 택시 인생. 사례 1. 퇴직 후 월 500만 원을 버는 56세 이씨. 이씨는 퇴직 후 몇 달 동안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하루 8시간 운전으로 월 500만 원을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가끔은 손주들과 놀러 갈 시간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씨는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일부 사용했지만 지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넣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 중입니다. 사례 2. 체력을 회복한 60세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았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를 시작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고 몸이 좋아졌어요. 특히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울감도 많이 해소됐습니다. 박 씨는 운행 중 스트레칭과 간단한 건강식을 챙기는 습관을 통해 건강과 수익을 동시에 챙기고 있습니다. 사례 3. 대학생 자녀 학비를 해결한 52세 최 씨. 퇴직 후 학비 마련을 고민하던 최 씨는 개인 택시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운전하며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벌어 자녀의 학비를 부담 없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이 걱정됐지만 내가 벌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나요. 택시는 제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4. 개인 택시 면허와 초기 투자, 현실적인 조언. 개인 택시를 시작하려면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면허 구매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활용하거나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등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금 대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5. 개인 택시를 선택하기 전 반드시 고려할 점들.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체력 부담. 장시간 운전은 허리와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초기 자금 마련. 투자금이 필요한 만큼 본인의 자금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지역별 경쟁.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수익 차이가 있으니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6. 퇴직 후 개인 택시 새 출발에 도전. 50대, 60대에 퇴직을 하고 나면 누구나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관리하며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택시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활력을 찾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일막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지금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개인 택시라는 도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월 100 받을 줄 알았는데 65세 퇴직자의 국민연금 충격적 진실. 이 한 문장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실 거예요. 우리는 은퇴하면 마치 당연한 듯 국민연금에서 넉넉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겠지 하고 기대하게 마련이죠. 특히나 주변에서 나는 월 10만 120만 원 정도는 받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 정도쯤은 하고 막연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 웬걸? 예상보다 훨씬 적잖아?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당황스럽고 막막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죠. 아, 내가 정말 은퇴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내가 예상하던 금액이랑 전혀 다르더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토대로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너무 딱딱하게만 설명하기보다 제 주변에서 직접 들은 사례와 조금씩 변형된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은퇴 후 삶을 그리면서 놓치는 것들. 보통 직장인 시절에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죠.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쓸 곳이 너무 많고 중간엔 아이들 교육비에 허덕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래도 조금씩 저축은 해야지 하면서 어찌어찌 국민연금만큼은 의무적으로 부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연금이 이 정도면 노후에 이만큼은 나오겠지 하고 대강 짐작만 할 뿐 정확히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60세 전후로 퇴직을 하게 되고 몇 년을 버티다가 65세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드디어 내 통장에 국민연금이라는 소득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기대했던 월 1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월 60만 원이나 70만 원에 그치면 어라, 이걸로 생활이 가능하려나? 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선 이미 되돌릴 수 없거나 늦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에 추가로 임의가입을 한다든지 개인연금을 붓는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면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전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로 다른 노후 대비 플랜을 마련해야만 충격적 진실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되겠죠. 2. 세 가지 사례 이야기. 제 이야기를 듣고 아유, 설마 내가 그 정도까지 적게 받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꽤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사례는 조금씩 다르지만 예상보다 연금이 훨씬 적게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죠. 1. 중소기업 30년 근무, 퇴직 후 직장 없는 65세 김 과장 사례. 난 그래도 30년 넘게 부었으니까 적어도 월 100은 나오겠지. 김 과장님 가명은 60세까지 중소기업에서 착실히 근무하고 5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었으니 월 100만 원 정도는 받겠지 하고 걱정을 크게 안 하셨죠. 5년 동안은 퇴직금과 약간의 비상금 그리고 가족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저냥 버텨오셨습니다. 그러다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건 6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랍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보험료 납입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본인 월급 수준이 높지 않았고 연금 기준 소득 월액도 그에 맞춰 책정되었거든요. 퇴직 후 마지막 5년간 추가로 부을 수 있었던 이미 계속 가입을 굳이 뭐 더 내야 하나? 하고 포기한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몇 년간 실직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아 연속성이 끊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 과장님은 한 달에 67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아?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셨죠. 본인 생각보다 소득이 낮았던 시절, 공백 기간, 그리고
이미 가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자영업 10년 중간에 납부 중단했던 62세 박 사장 사례. 박 사장님 가명은 50대 중반부터 자영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한동안 국민연금을 못 냈습니다. 그러다 다시 사업이 좀 풀리면서 납부를 재개했지만 그 납부 중단 기간이 꽤 길었던 거예요. 한 달이라도 못 내는 기간이 쌓이면 그만큼 연금액에 악영향을 줍니다. 사업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62세인 박 사장님도 나는 그래도 꽤 오래 낸 줄 알았는데 싶은데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보니 월 50만 원 선밖에 안 되더랍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라면 살림을 아주 간소하게 해도 한 달 생활비로 50만 원은 너무 부족하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안 끊기게 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시지만 이미 과거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박 사장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직 65세 전후까지 몇 년 남았으니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미 계속 가입을 최대한 채워서 조금이라도 월 연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혹시나 다른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을 찾거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해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3부부가 함께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66세 최 부부 사례. 마지막으로 최 부부 가명은 남편이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고 부인도 중간에 몇 년씩 알바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넣었습니다. 둘 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그래도 노부부가 손잡고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은 받을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두 사람 다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니 남편이 70만 원, 아내가 2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왜 아내의 금액이 이렇게나 적었을까요? 부인이 일한 기간이 길지 않았고 소득 자체도 높지 않았다. 기간 중단, 소득 신고가 불규칙했던 시기가 있었다. 부부가 그래도 혹시나 돈이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알바라도 하면 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부부 합쳐 월 95만 원 선. 처참하죠. 생각보다 훨씬 모자라니 그때부터 부부는 아이들한테 손을 벌릴 순 없으니 남편은 또 다시 택배나 경비 같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부인도 동네 마트에서 일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일찍 알아볼 걸 하며 한숨 짓게 되신 거예요. 3. 은퇴 준비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은 이유. 위 세 사례를 들으면 어우, 너무 우울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도 있죠. 5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40대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30대라면 체계적으로 설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미리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연금 사이트 등을 통해 내 연금 예상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이거 생각보다 적은걸?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죠. 가능하다면 사각지대 줄이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체계적으로 챙길 수 있다면 최대한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직 기간이 생기면 빨리 재취업하거나 사업 시작 시에도 꼭 필요한 보험료는 납부하도록 우선순위를 잡아두세요. 퇴직 후에도 이미 계속 가입 고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면 의무 가입은 종료되지만 이미 계속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까지 더 부을 수 있어요. 여러 조건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이미 적게 책정된 연금액이라면 이 기간이라도 채워서 조금이라도 상향시키는 게 좋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 찾기. 국민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으니 개인연금 IRP, 퇴직연금 DCDB, 주택연금 등 나에게 맞는 제도가 뭔지 미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분산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노후에도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 세우기. 사람에 따라 은퇴 후 일을 아예 그만두고 편히 쉬고 싶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모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흥미나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살려 노년에도 적당히 활동하거나 수입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좋습니다. 4. 마음을 굳게 먹고 행동으로 옮기자.
사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기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60세, 65세가 되어도 여전히 2030년의 인생이 남았다고들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전 부모님 세대보다 더 치열하고 힘든 노후 생활이 예고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직 건강할 때 조금 더 뛰고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나도 70대, 80대까지 나름의 활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국민연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뭐가 있을까요? 예상연금액부터 조회하기. 보험료 납부 내역 꼼꼼히 확인하고 이미 계속 가입이나 추후 납부 등 제도 알아보기. 개인연금 혹은 다른 연금 상품, 퇴직연금 관리 확인. 생활비 절감 방안을 고민하기. 퇴직 전후에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나 재취업 계획 세우기. 작게나마 하나씩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왜 이걸 미리 안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5. 은퇴 후 삶 결국 나에게 달렸다. 위 사례들을 들으면서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조급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들 바쁘고 사정이 있기에 연금제도나 재테크에 온 신경을 쏟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국민연금만큼은 내 미래의 소득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이니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내 보험료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끊기지 않고 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사업을 하다가도 내 여건이 안 좋아진다고 국민연금부터 내지 않는다면 결국 나중에 가장 큰 손해는 내가 보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지금 시작하자. 결코 늦지 않았다. 월 100 받을 줄 알았는데 65세 퇴직자의 국민연금 충격적 진실. 이라는 문장이 주는 울림은 결국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데서 옵니다. 누군가는 나와 상관없어. 난 이미 노후 준비 충분히 됐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혹시나 인생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중입니다.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그냥 나중에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내 건강, 내 재정 상태, 내 퇴직 후 계획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 달 혹은 1년만 일찍 시작해도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막상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과 시간을 들이면 내가 받을 연금액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언젠가 여러분이 6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 생각보다 괜찮네. 내가 미리 준비하길 정말 잘했네 하고 안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은퇴를 앞두고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으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직 몇 년도 남았고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은퇴 후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하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스스로 체면을 지키며 건강을 유지하고 작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라면 지금 조금 더 다독이며 준비해보는 수고쯤은 아깝지 않겠죠. 부디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오기 전에 오늘부터 바로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해 보자고요. 분명 뒤돌아봤을 때 그때 시작하길 참 잘했네 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안정, 철밥통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현실 속에서 정작 퇴직 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맞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공무원 생활만 버티면 노후는 걱정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퇴직해보니 그 뒤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걸 체감하게 된다는 거죠. 몇십 년간 정해진 루틴으로 일하던 분들이 막상 정년 퇴직하거나 조기 퇴직하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감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좌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전해드릴 3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의 스토리가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30년 공무원 생활 후 막막해진 이 과장.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정년퇴직을 한 이 과장님의 이야기예요. 이 과장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남들이 보기엔 정말 안정된 길을 밟아온 전형적인 공무원이었어요. 별다른 파동 없이 차근차근 승진했고 30년을 훌쩍 넘게 한 우물을 팠죠. 문제는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워낙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정작 정년이 딱 되자마자 이제 난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퇴직 후 초기에는 그래도 드디어 쉬는구나 하고 여유를 즐기셨대요. 여행도 좀 다니고 한두 달은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도 찾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자 목돈으로 생각했던 퇴직금은 집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고 연금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랜 시간 내게 익숙했던 사회적 위치를 벗어나면 이렇게까지 초라해지는 걸까? 라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셨다네요. 결국 이 과장님은 지인 소개로 작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일을 잠깐 하셨는데 생각보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만두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별 문제 없었던 체력도 가만 있자니 더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퇴 후에야 영양도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울감에 빠져서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 과장님이 주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은퇴 전에 미리 경제적 준비를 하자. 물론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비는 나오겠지만 앞으로 2030년 더 살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포함해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 혹은 파트타임이든 재취업이든 안정적으로 연계할 경로를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2. 내가 이렇게 외로울 줄이야. 인간관계가 끊긴 후 혼자가 된 김 주무관. 두 번째 사례는 관계 단절 문제예요.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의외로 인간관계가 좁고 깊게 형성되기보다는 부서 이동도 잦고 실무와 보고 체계를 중심으로 업무상의 인간관계를 주로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면 회사 부서라는 배경이 사라지니까 연락할 사람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해요. 김 주무관님은 55세에 공로 연수 후 명예퇴직을 선택하셨어요. 딸 둘은 이미 결혼해서 떠났고 남편과는 대화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 정작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남편과의 소통 부재가 크게 체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정해진 규칙과 업무에 치이며 바쁘게 지낼 때는 가정에 더 신경 쓰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마음만 있었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대요. 퇴직하자마자 가장 힘들었던 건 아침에 일어나도 나갈 곳이 없고 내게 연락 오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어떤 날은 휴대폰 알람만 울리지 그 누구에게도 전화 한 통 안 받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나마 직장 생활할 때는 부서 회식이나 동료 생일 같은 자잘한 행사가 이어지면서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느꼈는데 퇴직한 뒤엔 나 정말 혼자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김 주무관님이 찾아낸 해결책은 퇴직 후에라도 새로운 모임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지역 문화센터의 공예 교실에 다니면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요. 교회 봉사활동에도 손을 내밀어 봤다고 합니다. 성격상 낯가림이 심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고민도 들었다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아무 변화도 없으니 용기 내셨대요. 이제는 서로 영화를 보러 다니거나 공예품도 만들면서 소소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보다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해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인간관계를 사전에 조금 더 다져놓자 혹은 새로운 인간관계도 적극적으로 개척하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도 편하지만 퇴직 직후에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거죠.
3. 평생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은퇴 후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체성 혼란에 빠진 박서기관.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박서기관님은 중앙부처에서 나름 큰 책임을 지며 일해 오셨는데 퇴직 후에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시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늘 박서기관님, 박 과장님 하고 불렸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퇴직 후 처음에는 드디어 내 인생을 살아보자 며 많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행도 가고 책도 쓰고 운동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죠. 그런데 막상 실천 단계에 들어가니 열정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직장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거나 공무원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구도 박서기관님을 지시하거나 평가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런 틀이 완전히 사라지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허감이 생긴 거죠. 이 고민이 길어지면서 박서기관님은 우울감까지 겪으셨고 결국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어떤 취미나 감정적 욕구가 있는지 하나씩 찾아 나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해요. 평생을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타이틀에 맞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도 여러 번의 상담과 함께 조금씩 음악 모임도 만들어보고 본인이 좋아했던 청소년 시절의 취미였던 그림을 다시 시작해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은퇴 전에부터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적 타이틀만 내 정체성의 전부로 삼으면 은퇴 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은퇴 후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까?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은퇴라는 게 막연히 로망만 품고 기다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점이죠. 특히 공무원분들은 정년 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오히려 더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퇴직해보면 삶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측면. 장기 재테크 투자, 공무원 연금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은퇴 전에 더 적극적으로 재테크나 투자를 배우고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작은 일자리 탐색 퇴직하자마자 편하게 쉬는 것도 좋지만 일하는 게 곧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 강의 혹은 파트타임이나 자영업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겠죠. 사회 인간관계 측면. 동호회, 모임, 봉사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회와 단절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초기엔 낯설더라도 모임이나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퇴직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가 새롭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미리 대화법을 배우고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정서 정체성 측면. 전문 상담, 활용 우울감이 심해진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초기에 잡지 않으면 길어지기 쉽습니다. 나를 돌아보기. 평생 공무원으로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를 천천히 탐색할 시간입니다. 취미활동, 봉사, 공부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퇴직 공무원의 눈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참한 말로 라는 제목처럼 막연히 안정된 것 같았던 공무원들도 은퇴 후에는 적잖은 파고를 겪습니다. 이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직업에 상관없이 많은 분이 겪는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직업적 안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준비를 더욱 소홀히 해서 오히려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하기 좋은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은퇴하셨다면 내 삶은 끝났어라는 낙담에서 벗어나 조금씩 새로운 사람, 새로운 취미, 새로운 도전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편안한 노후라는 게 하는 일 없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으로서 쌓은 소중한 경험과 역량이 분명 있을 텐데 그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회나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경제적 어려움으로 허덕이던 이 과장님, 관계 단절로 외로움을 겪은 김 주무관님, 그리고 정체성 혼란에 빠진 박 서기관님이 모두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분들의 사례처럼 결국 다시 길을 찾고 한 발씩 전진하는 모습도 같은 인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은퇴 후에 맞닥뜨리는 현실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지라도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인생 이막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힌트나마 되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